저희는 좌파 정부니까 내년에 대선에 저 하고 한 소리예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나경원 중에서 누가 당대표로 선출이 돼야 윤석열 총장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제목을 잡았고요. 부제목으로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박사가 이제 별이 빛나는 시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별은 예를 들어서 태양이 들어와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태양이 언제 들어올까, 화기운이 언제 들어올까 이렇게 날짜를 제가 천개의 흐름을 보니까 5월 25일부터 하고 이제 태양의 기운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이제 출사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2주 전에도 한번 방송을 했을 거예요. 진중권 교수 사주를 보면서 윤석열 총장하고는 궁합이 아주 좋고, 왜 궁합이 좋냐면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땅으로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햇볕이나 땅이 들어올 때 운이 좋다. 그리고 궁합적으로는 이제 화하고 토가 많은 사람이 궁합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종인 박사, 그다음에 진중권 교수. 진중권 교수도 이번에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는 어떤 포럼을 열어서 알게 모르게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도움이 이렇게, 자기는 도움을 안 줄라 해도 궁합이 좋으면 도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김종인 박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 총장하고 통화를 한 게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전주 방송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번 방송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김종인 박사하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는 궁합이 굉장히 좋다. 또 하나 사람이 또 있죠.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언을 해주는 어떤 책사가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인데, 한동훈 검사장하고 사실은 김종인 박사하고는 궁합이 썩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윤석열 총장은 땅은 작고 물이 많고 햇볕이 없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화하고 토가 많아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해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종인 박사도 화토가 많으니까 두 분은 다 사실은 윤석열 총장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두 분 다 화토가 많으니까 사실 김종인 박사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은 궁합이 서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미루자 얘기한 거는 한동훈 검사장 생각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미룰 수는 없겠죠. 어쨌든 태양이 들어올 때는 이제 빛을 봐야 되니까 이제 서서히 출사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주 풀어보기 전에 오늘 아침,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에요.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바이든 행정부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거를 아침에 잠깐 뉴스를 들었어요. 패널들이 나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길래 그거를 하도 열받아가지고 제가 그걸 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사실 문재인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미국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짜여진 어떤 각본대로 완벽하게 이익을 다 얻어낸 회담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어리석게 아무 파악을 지금 전혀 못하는 것 같더라고. 몇 가지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미사일 사정거리를 이제 없애는 거래서 아침에 이제 패널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미국이 진짜 문재인 정부를 정말 믿고 막 하는 그런 패널이 나와서 얘기를 해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중국을 지금 많이 견제하는 입장이라고. 근데 사거리를 늘려줬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만들어서 중국 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거리를, 물론 핵이 없는 거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그래도 중국에서는 기분 좋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각본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전혀 회담 준비를 안 하고 왔냐? 우리는 회담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패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패는 어때요? 반도체하고 전기차 부품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떤 투자하는 거, 미국에. 그걸 패를 감추고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벌써 회담하기 전에 다 오픈 다 시킨 거야. 뭐 LG, SK, 삼성에서는 뭐 20조, 그래서 총 44조를 투자 보따리를 벌써 오픈을 다 하고 미국에 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절대적으로 원하는 거는 사실은 백신이에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 패는 절대 지금 오픈을 안 시킨 거예요, 미국에서는. 근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어떤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어리석게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다 오픈해갖고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갖고 회담이 이제 하기 전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일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이유가 공정이에요. 젊은 애들도 이제 이 공정과 비상식적인,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이 교포들이 전화를 많이 오는데 사회주의 되면 어떻게 해요? 교포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어떤 자본주의 민주국가를 안 보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자체를. 예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내년에 또 민주당에서 대통령 해, 우리가 화이다하고 모더나 성과를 최대한 올소리 해줄 테니까 또 한 번 정권 잡아 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놀아나는 거예요. 아무런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전날에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진국이니까 우리는 공정이란 말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돼. 공정.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지금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는 게 공정이에요. 그거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딱 들고 나온 거예요. 선진국이니까 바이러스를 우선적으로 형평이 어긋나고 공정이 어긋나니까 못 주겠다. 그러면 일본의 쉽게 말해서 총리가 미국 갔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 이렇게 분을 받아왔나요? 약속을 받아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하고 예를 들어 협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을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일본은 후진국이라 예를 들어서 패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니까 공정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패널들이 얘기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동양해주듯이 우리나라 국군 55만 명을 백신을 주겠다. 그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뒷말이 있어. 그냥 주겠다가 아니에요. 주한미군의 어떤 건강이나 그런 주한미군 때문에 주겠다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를 좋아해서 주겠다가 아니고 이걸 줬으니까 표 얻어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또 성과 중에서도 아마 이제 패널들이 이제 회담이 끝나고 오늘 오후부터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친문이나 어떤 친정부 성향이 있는 패널들 얘기할 거 뻔해요.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바이든 고도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되게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저거죠. 원자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게 출범하면서 원자력을 막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미국에서는 지금 어때요? 원자력 협정을 했어요. 원자력 협정해가지고 같이 공동 저거해서 원자력을 발전시키자 하고 그게 협정문에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 문재인 정부에 물먹는 거예요. 또 생각만 조금만만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 너희는 좌파 정부니까 내년에 대선에 져 하고 한 소리예요. 고대의 전술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보수나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냥 바라보고 웃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리석게도 전혀 눈치채질 못하고 그냥 패널들이 얘기하는 거 보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모더나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에서 내년에 너희들 또 좌파 정부 이겨 우리가 도와줄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진짜 어리석은 정말 미국에 갖고 지금 바보꼴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참 무능력하고 재주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재주가 있어요. 나라 망치는 재주. 지금 20대 애들이 지금 제일 등을 돌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정과 비상식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 등을 돌렸고 30대는 부동산, 내 집 마련, LH 공무원들이 투기하는 바람에 30대는 등을 돌렸고 지금 40대는 어때요? 잘 나가는 주식 잘 올라가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 때도 정부가 부도 안 나고 기업체들이 부도 안 나고 근데 공매도 재개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지금 빠지는 거 보세요. SK하이닉스 빠지고 슈피겐코리아 빠지고 그 좋은 회사들이 잘 나가는 주식들이 어때요?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40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주식 투자예요.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 머리를 썼어요. 작년에 깜빵 보낼 것 같으니까 주식을 분할해가지고 100만원 넘는 주식을 5만원대로 낮춰놨다고. 주식수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왜? 성공을 했어요. 한 200만 명이 삼성의 주주가 됐으니까. 근데 그것도 어리석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명이 주주를 갖고 있는데 떨어지면 다시 문재인 정부를 찍어줄 것 같아요. 민주당 찍어줄 것 같아요. 국민들은 돈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해요.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절대 뽑아주진 않아요. 그거 이번에 총선 치르고 알았잖아요. 재난지원금 주니까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다 찍어준 거예요.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이 넘쳐나잖아 지금. 보석더미에서 살고 있잖아요. 보석더미에 살면서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40대 쉽게 말해서 손해를 끼치는 그동안은 사실 40대 지지율이 제일 좋았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근데 이번에 공매도 제기해서 40대들은 이제 등을 다 돌릴 거예요. 특히 200만 명이 다 등을 돌리겠지. 삼성전자 갖고 있는.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저도 주식을 하지만 삼성전자나 슈프켄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토금이 들어올 땐 항상 올라와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은 좋다고 지금 개인 돈을 뽑아먹고 있는데 날로 먹고 있는 거예요. 공매도 쳐서 지금. 나스닥하고 예를 들어서 다우가 올라가는데도 공매도를 계속 치니까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야. 주식이. 그럼 주식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면 손해 끼치는데 다시 민주당 정부에 표를 주겠어요. 난 이제 40대도 이제 등을 돌리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5, 60대는 어때요? 5, 60대는 쉽게 말해서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세금 폭탄 맞기 시작하면 5, 60대는 이제 또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예요. 참 무능력한 정부예요. 저 이 미국 가서 지금 회담하는 걸 보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아무런 준비도 물론 보수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수 칠 일이에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철저하게 아주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거리,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 백신. 우리가 그지예요. 군인들 55만 명 주는 대신 44조를 투자 보따리를 가서 아무런 협상의 기본도 모르고 오픈 다 해놓고 가져간 거야. 그럼 다 해주겠지. 근데 미국은 철두철미하게 각본을 짜가지고 지금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갖고 놓은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패널들이 또 친정부나 친문 패널들이 뭐라고 또 근데 그 사람들 다 말 잘해. 아까 잠깐 뉴스를 방송하기 전에 들으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밀어서 사거리를 이렇게 해줬대요. 그 소리 듣고 참 저 사람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30%가 있는 거야. 지지하는 30%가. 그러니까 겉만 보는 거야, 겉만 보는 거. 속으로 조금만 생각해서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같이 청기를 보는 사람은 다 알아요. 사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는 절대 좌파 정부가 내년에 또 들어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절대 모더나나 이런 거 화이자 절대 보따리 주지 않아요. 절대. 본인들이 유리한 거를 주고 나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뭐가 뭔지도 몰라. 철저하게 당했는데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무능한 정부 밑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내년에 대통령은 유능하고 정말 공정과 상식이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저도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사주는 제가 한번 풀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사주는 오늘 이제 저는 사주 푸는 사람이니까 이제 자연에 빗대서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나경원 원내대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풀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물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그럼 물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윤석열 총장한테는 사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물은 되게 많고 반대로 재방이나 화가 없는 사주예요. 화토가 없는 사주예요. 근데 작년하고 달리 사실은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대운이 토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풀어본 걸 다시 한번 본인들이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방송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토나 화가 들어오면 좋은데 올해는 대운이 60% 토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운이 지금 좋은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올해 1년 운이 신축이에요. 근데 신금은 조금 나쁜데 축토는 어쨌든 토가 들어와 있어서 또 제방 하나가 들어와서 관운이 있는 시기라고. 거기에 5월 25일 약간 얘기 5월 25일부터 화가 들어오니까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그런 운인데 사실 윤 총장한테는 크게 도움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준석 씨라 할게요. 최고위원 빼고.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주도 하루 전날로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역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진으로 봤어요. 왜냐면 이 사주는 굉장히 총명한 사주예요. 괴강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주에서 이 태어난 날이 이제 괴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약간 천재성이 있어요. 괴강이란 건 뭐냐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남을 굉장히 이렇게 지배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말을 되게 조리 있게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괜히 나이는 어려도 굉장히 말 걸기가 조금 힘든 사람이 있어.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조금 남을 이렇게 지배하는 카리스마가 굉장히 큰 그걸 괴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총명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괴강의 이제 용신이라는 건 필요한 거는 인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를 그림을 그리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항상 사주를 풀 때는 주로도 봐야 돼요.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3월 31일 봄철이에요. 초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추운 계절에 작은 땅에 나무가,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묘목하고 을목이 있다 하면 천간에 투출이 돼서, 그러니까 이 땅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편관이라 해서 관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장, 명예, 자존심. 본인의 또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주들은 대체로 결혼이 조금 늦어요. 신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이제 햇볕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주는 이 화는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는 지금 햇볕이 봄철에 햇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용신은 이 화에 해당하는 게 용신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게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주는 교수들이 많아요. 또 운이 어렸을 때 굉장히 대운으로 흘렀어요. 그건 좀 이따 이제 운을 봐드릴 거고. 근데 이 화가 이제 본인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본인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효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엄마가 이 아들을 끔찍히 위하는, 한마디로 뭐든지 다 이렇게 뒷바라지를 굉장히 잘해준 엄마를 가지고 있다. 뭐 어렸을 때는 뭐 상계동인가 어딘가 뭐 지하에서 빌라 지하에서 살았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엄마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이 추운데 햇볕이 있어야지 이 땅이 기름져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좋은 엄마를 가지고 엄마한테 지원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이제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결혼을 좀 늦게 하고 부인이나 처복은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면 비가 막 쏟아지게 되면 이 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꺼지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사주는 좀 결혼을 좀 늦게 하고, 또 여자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무에 예를 들어서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려고 그러면 이 햇볕이 절대로 필요하겠죠. 근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보면은 대운에서는 지금 정축, 병자. 그러니까 정축이라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이 햇볕하고 땅으로 산 사주예요. 한 10년을.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도 가고 하버드 대학도 가고, 거기다 괴강이기 때문에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학벌이 좋고 똑똑한, 왜냐면 괴강들은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운은 뭐가 들어와 있냐면 자, 지금 한 3년 전부터는 사실 비가 막 이렇게 대운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이 대운이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가 막 쏟아지면 아무래도 이 불이 꺼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대운은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인기가 좋냐? 올해가 예를 들어서 축이 들어와 있고 토가 땅이 들어와 있고, 또 지금 현재 4월 달도 토였고 요번 5월 25일부터 화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지율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당대표가 되지는 못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1년 운이나 다루는 어떤 지지율만 높을 뿐이지 뭔가 어떤 단체장이 될 수는 없어요. 일단 대운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쪽에서 아마 당대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긍정적인 바보와 부정적인 천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근데 제 경험으로는 대운이 좋은 사람이 성공해요. 그냥 대운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더라고. 제 경험이에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아무리 천재라도 운이 나쁘면 단체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운에서 보면 이 묘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살, 어떤 뭔가 상문살이 껴있어, 아니면 뭐 도화살이 껴있어 막 이러는데, 내가 좋은데 어떤 살이 있으면 그거는 크게 작용을 안 해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햇볕이 없는데 나무가 많아. 그럼 뿌리를 내리면 어때요? 이 땅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기신 나쁜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상문살이 들어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상갓집에 가게 되면 몸이 아프거나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제 살도 내 사주에서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방송했지만 삼재라서 다 나쁜 건 아니고, 또 살이 있다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 5월 25일이 지나면 윤석열 총장이 출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좀 뭔가 큰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